자, 오늘 이제 금원 사대가 의가들이 이러한 상황, 상부 상황에 의해서 이 각각 금원 사대가 입장해서 어떤 병인 병기, 그다음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자, 1조, 2조 어디에 있어요? 1조, 2조. 자, 손 들어보세요. 1조, 2조. 여기하고 또 2조는 그렇게요. 자, 누가 나와서 한번 발표할래요? 자, 누가 나와요? 자, 2조 한 명 나와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와요. 네. 자, 누가? 뭐, 네. 싫어. 자, 올라가서. 자, 발표는 잘 들어주시고요. 발표할 때 좀 키보드 저것만 보여주니까 그것만 보고 하세요. 예. 예. 저도 이제 제대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미 뭐 파열 이런 거를 왕민으로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뭐 진액을 손상시켜서 앞에 있는 증상들 어, 뭐 자한 뭐 이런 거 그런 증상들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국방 처방의 위험은 그건 하지 말라 했고요. 네. 자, 치료 방향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한소는 이제 화열 그러니까 들어온 병사들이 다 열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치료 방향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그게? 자, 병인병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어떤 병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똑같아요. 저기 보나 이거 보나. 예. 화면 보이는 대로 자, 어떤 증상을 어떤 병인으로 보여야 되느냐? 내가 유아관 선생이라 생각을 하면은 이런 증상은 원인은 무엇이다? 라는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셔야죠.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온 증상, 어떤 증상이 그런 병인이냐를 갖다 한번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저기 철홍, 손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다 열로 인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설원성태 맥삭 같은 부분들이 아마 열로 인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병의 원인이 그럼 뭐라고요? 열- 열로 인한 것이다. 그럼 혹시 내감이냐, 외상이냐, 외감이냐를 따진다면 음, 외감, 외감일 것이다. 왜 외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냥 찍어서 외감이라면 좀 서운하죠. 그 자리에 환자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맥을 보고 뭐 치료를 하려고 딱 했는데, 선생님, 제 증상이 뭔 것 같아요? 찍었어, 외감. 하면은 조금 서운하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자, 같은 조에서 누가 나와서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누구든 나와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누구든 나오세요. 다 나오던가. 마이크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자, 마이크 같이 주면서. 예. 자, 같이 해결해야지 혼자 못 하잖아요. 같은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원이 얘기를 못 한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또 이런 증상을 이런 원인으로 봤다. 그 원인에 따라 뇌감이냐 외상이냐를 갖다 설명을 하려 했는데
찍어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니까 외곽으로 봐야 한다, 아니야 내상이다 라고 봐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 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마이크 주세요. 옆으로 좀, 예, 아, 예, 이야기하세요. 예.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예. 기아에 대해서 그 역사가 침입해서 이렇게 화열성 역병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감으로 인한 알았어요? 네. 사람을 본 하니까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사람들은 이런 데 자, 일단 그 문제 자체에서 역병이 유행하였다, 새로운 역병이 유행하였다라고 봤고 그 뒤에 나오는 기와 녹원, 기혈이 허약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동원 선생을 보고서는 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막 여러 개 섞어놨는데 일단은 그 역병으로 인해서 여러 증상들이 생겼다.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몇 가지가 설태가 소홍하고 소퇴하고 맥삭하고 자한, 가래열, 냉음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증상들은 자한, 그다음 냉음, 찬물을 마신다 했을 때 보면은 다들 열증에 속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분에게 화나 열로 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원 선생 같은 경우는 병이 변해가는 과정들, 병리 기전을 설명한 것이죠. 병의 원인보다는 병리 기전으로서 어떤 외감이 됐든 내상이 됐든 간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 화나 열로 변할 수 있더라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화나 열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 처방이 뭐가 있다고요? 예, 화나 열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hol성차 낮춰도 되고, 예, 일단 처방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예, 열을 꺼주고 네. 처방 이름. 네. 빨리 찾아봐요. 처방기로. 네. 황련해독탕 같은 처방을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딱 봐서 대표적인 처방은 이걸 쓸 수 있다 이거지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약재, 황련해독탕 같은 이런 약재를 사용할 수 있겠다. 왜? 다져보면 황전이라든가 뭐 이런 약재들이 좀 해열시켜주는 이런 약재들이기 때문에 황련해수탕류의 처방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3조 어디 있죠? 3조 네, 여기요. 자, 누가 나오실래요? 3조 가위바위보 하세요. 빨리빨리 해서 나와. 자, 안 그럼 나오던가. 예, 하지 말래요. 우리의 함정, 안정성 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전이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 저희는 병인을 일단 혈옹수태 맥사 여기서 음허증이라고 봤어요. 교수님이 기혈이 허약하다고 해서 기를 양으로 보고 뭐 혈을 음으로 보고 해서 양과 음이 둘 다 허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혈옹수태 맥락에서 일단 음허증이다. 음허증은 음이 허하니까 어, 어, 음이 허해서 열증이 나. 음이 허해서 열증이 나는 것 같고
이 문제가요. 누구 이론으로 하라고 했죠? 장정현 선생의 장자와 주로 대표적인 이론이 뭐죠? 사기? 음화? 공화? 공화.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구사? 구사가 뭐예요? 아, 사기를 몰아낸다. 네, 사기를 몰아내는 게 위주로 증상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기혈허나 음허나 이거랑은 안 맞죠. 그죠? 자, 이 장정현 선생이 주장했던 것은 사기를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네, 한토화 방법이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에서는 한토화가 아니라 보아야 되는 화를 갖다가 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요 내가 장종현 선생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병을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또 더 보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추가를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할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 고쳐 나가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또 고쳐주면 더 좋겠죠. 예. 말씀드리자면은 경위는 이제 외부의 장동정의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외부로 사기가 들어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독사가 들어와서 병기는 또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열이 들어오니까 뭐 서름 소태, 혀가 빨갛고 태가 없는 그러니까 몸에 진액이 부족하고 그리고 맥이 상하고 맥이 상하다는 거 맥이 빠르다는 거니까 그것도 열증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사기를 몸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방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토하라고 하는 땀을 빼고 그리고 토는 토하는 그리고 하는 이제 변을 빼내면서 그거를 이제 열을 내보내는 건데 이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바가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송대의 그 전시대 이 그 금원 시대 전시대 때에 유행했던 처방집이 있었어요. 화재국밥이라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금원 시대 사람들이 그냥 약간 좀 무지성으로 그냥 이거 좋대. 야 이거 이병 같아. 이거 좋대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썼거든요. 그래서 장종정 선생님께서 비판하면서 야 아니야. 이건 뭐지? 한토하로 사기 그냥 빼내면 되는데 왜 그 화재국밥에 왜 따뜻한 처방을 쓰냐 하면서 비판해가지고 아무튼 관련된 한토와 관련된 막 책도 쓰고 그랬었어.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해주셔야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네. 마이크 주시고. 네. 이거를 AI를 사용을 하실 때는 네, 답변해 주세요. 네, AI 썼습니다. 네, AI 함께 자, 공부할 속도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물어봤느냐, 이걸 또 이야기해 주면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방법,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면은 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냥 저거 긁었는데. 혹시 무슨 AI 사용하셨나요? 저는 제미나이를 씁니다. 네. 예. 일단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입장이냐, 이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 전체적인 증상이 있을 때 이 전체적인 증상에서 어떤 부분 필요하고 어떤 부분 필요하지 않죠. 그죠? 필요한 부분만 내가 만약에 장기운전기다 했을 때 장기운전 선 입장에서는 어떤 것만 뽑아서 쓰면 더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증상 다 하나하나 파악하겠다. 이건 나중에 임상 가서 임상 시간에 또 배워야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구나 하는 이런 걸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장정준 선생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병은 다 이 사기라는 이걸로 생각을 했다. 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기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땀을 내거나 토하게 하거나 설사를 하게 한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치료할 수 있는 단계는 땀을 내는 것이죠. 땀을 내는 이것이 기본 단계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새로운 역병이 유행하였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죠? 자, 새로운 역병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러니까 상한놈 같은 이런 거, 코비드19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역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병에 대해서 유학원 선생, 장동민 선생, 이동원, 주단계 각각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또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4조, 5조 어디 있어요? 4조, 5조, 4조, 네, 4조, 5조, 5조 있어요, 5조. 4조, 5조 같이 있어요? 네. 자, 누가 나와서 할래요? 아이들 저 뒤에 있어요. 같이 빨리 넘어가세요. 그냥 아무거나. 자, 오늘날 얼른 끝나죠. 자, 자, 이거 책 앞에 있는데 누구 시킬래요? 본인 할래요? 누구 시킬래요? 그래요. 내가 죽지? 네, 나가서 해주세요. 아, 그죠? 차라리 내가 죽지. 남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네, 잘 생각했어요. 자, 이동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일단 요 질병을 일단은 전쟁이나 이동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실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하고 영양분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약간 혈이 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병에는 그런 것이고 병리는 이걸로 인해서 비위가 약해지면서 이제 소화기관에 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물건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에 기운 부족해서 혈이 부족해서 일어난 거라고 봤고 약간 열병 같은 그런 증상들은 이제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이 사기가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부분의 입장에서 치료법을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약간 뭐 열이나 한이나 이런 증상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제 안에 기혈이 발생을 했을 때 혈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약간 온한 약제를 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자, 4조, 5조, 여기서 이동훈 선생님 입장에서 필요 없는 문장과 필요한 문장이 있겠죠? 이동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문장을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하는 문장과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이 증상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하는 증상이 있겠죠? 그 증상 한번 찾아주실래요? 문장에서 내가 이동훈 선생님이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나한테 내가 볼 때 딱 쏙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있겠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가서 같은 조언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이크 가져가고 그다음 발표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찾았으면 또 이야기해도 좋아요. 자, 내가 이동원 선생님 입장이라면은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딱 내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 예? 밥을 잘 못 먹는다. 밥을 잘 못 먹는다는 문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요? 원래 퀴즈 문장에 여기서는요. 밥을 잘 못 먹는다. 그렇죠. 그 문장 전체에서 사람들은 기회와 노건으로
기혈이 허약하다. 자, 4조 5조. 문장에서 사람들은 기회와 노력으로 기혈이 모두 허약하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보면은 이동원 선생님 입장에서 딱 맞는 내용이죠. 내가 얘기한 무슨 얘기가 뭐예요? 조 5조 내가 이동원 선생이라면 나한테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문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문장이라고요? 식수와 관련된 부분 어디 있어요? 저기 식수가 어디 있어요? 저 문장에서. 하죠. 보면 됐죠. 네. 문장이 뭐라고요? 어떤 문장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온 문장이죠. 그 문장 이동원 선생을 보고서 만든 문장이죠. 이동원 선생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비유로 인한 걸 만들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증상이 뭐가 있어요? 그럼 이동원 선생에서는 어떤 증상을 더 주로 봤을까요? 그 중에서 내가 이동원 보야 되겠다. 볼 수 있겠죠. 안 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예, 어디 문장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대변이 무슨 거죠? 물가? 대변 당하다. 그다음에 그리고 소? 식소? 예. 네, 이런 거가 있었네요. 네. 같은 이런 문장하고 그다음에 대변당. 하여튼 저 정도면은 그래도 이게 소화기능과 연관되는 문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단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겠지만은 이동원 선생 입장에서는 금방 말했던 식소, 권태, 그다음에 기와 노역, 기여를 허약하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주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할 필요 있겠죠. 자, 그 다음 6조, 7조. 6조 있어요. 6조. 7조. 6조. 누가 나올래요? 하지 말고. 무서워요. 왜 안, 가사, 그냥, 그래서, 그래요? 둘 다 같이 나가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죠? 자, 같이 나와서 도와줘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네, 네, 둘 다. 둘이 셋 다 나가도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이야기했던 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네. 우선 전쟁과 잦은 이동으로 때문에 그 이후로 일단 전기가 많이 손상됐다 봤고 저희는 그리고 밥도 잘 못 먹고 그 노원이나 그런 과로로 인해 저희는 비위도 손상됐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진영 선생님께서는 그 양상, 유여, 음상 부족 상태에서 그 자음 강화라고 음을 다양한 다음에 화를 좀 없애라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보다 내적으로 그 비위 상한 것처럼 내 안쪽에 있는 열을 우선 그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 마이크 좀 나가야 돼요.
해당하는 증상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소롱, 호텔랑 맥삭 위주로 봤어. 아, 그리고 자한까지 봤습니다. 대부분 그거는 열증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근데 보통 이 주당 선생 가면은 어떤 걸 주장했다 했죠? 양리형 부족. 그럼 양리여도 중요하지만 음부족에 관련되는 부분도 증상이 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마이크 대신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부족 때문에 뇌열 증상이 나타나서 그냥 뇌열에 집중하면 음부족까지 아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대열로요? 뇌열, 음허 즉 뇌열로 생각해가지고 뇌열 증상들을 바라보면 음허까지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 예, 저 문장 자체에서는 이 음부족 관련되는 문장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열에 관련되는 부분은 열에 관련된 부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열 관련되는 증상은 있지만은 음부족 관련되는 부분을 꼭 찾으라고 한다면 뭐 대변당 정도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식소 권태까지도 좀 억지로 끼워 넣는다면 그 정도 허한 부분 부족한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수고됐어요. 예,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각각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에 근거해서 자기 어떤 주장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의 특징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한의원 할 때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찾아갔어요. 근데 가서 지금 거의 한 40년 된 사람한테 처방을 다 물어보면은 처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한 40개 정도 처방이 나와요. 40대한테 앉아 40개의 처방이 나온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니죠. 40개 정도 좀 너무하고 한 20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만큼 한약제가 나름대로 주관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보면은 치료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지금 이 금원사대가 네 사람의 이론이 각기 다르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유사하게 그 유화관하고 장종정 이 두 분은 비슷하죠. 그나마 그 화나 열로 변한다, 사기이다 라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동원하고 주당교 선생 같은 경우도 약간은 비슷한데 좀 차이가 나지만은 그나마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 우리가 그 어떤 환자를 봤을 때 환자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됐다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의가의 이론에 따라서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이냐,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환자를 보고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변증을 하고 치료에 임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 증상도 중요하지만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치료하겠느냐. 비이론을 가지고 치료하겠다. 아니다. 모든 병이 다 화나 열을 배하니까 화해를 없애는 병을 치료하겠다. 아니다. 자은강을 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해서 그 주장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주장들, 그런 주장들에 입각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의사들이 나오고 그 의사들이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이동원 선생의 스승이 혹시 누군가 아세요? 이동원 선생이 누구한테 배웠다? 같은 시대에
직접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이죠. 같은 시대에 있는 장원수에게 배웠어요. 장원수에게 이동원 선생은 그, 그 어머니가 돌팔이에 의해서 죽었어요.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죽었어요. 집은 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병을 우리 어머니 병을 치료도 못하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원수에게 큰 지역 차이 크게 안 나요. 거의 뭐 서울대전 거리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쫓아가서 돈 왕창 들이면서 나 좀 제대로 받아들이세요. 공부 좀 배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그 와중에 꼬맹이가 한 명 같이 배웠어요. 한 6살 되는 꼬맹이가 같이 배웠는데 그 꼬맹이가 누구냐면은 왕호고. 왕호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탕익분처라는 책을 지었는데 왕호고라는 사람이 같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스승이고 그다음 같이 배우는 삼촌도 스승이죠. 그래서 같이 해서 왕호고 선생 같은 경우는 이동원, 아니 장원소, 이동원 이 두 사람의 의학 이론을 또 가지고서는 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웃긴 게 저거라 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래서 그 장원소 선생이 장원소가 유아간의 병을 또 치료해 줬어요. 유아간이 그 상암병에 걸려서 그 제자들이 치료 못했는데 내가 뭐 봐주겠습니다 하고선 쫓아가서 봐줬는데 그 제자들이 치료 못한 거를 장원소가 치료해 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장원소 이름이 좀 뛰어나게 된 것이죠.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유아간이 썼던 소문연기 원병식에 육기 병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장원서의 책에서 장원서가 책을 지었는데 의학기원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어떤 썸머리집 아주 짧게 만든 책인데 그 썸머리집을 딱 만들었는데 유아간의 소문연기 원병식에 나온 내용들을 왕창 끄다 썼어요. 내 책에.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치료를 시켜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유아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책의 내용을 내 교재에 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써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더 웃긴 거는 이제 내가 책을 썼어. 장원수이 내가 책을 썼는데 우리 제자들 이동원이나 왕호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썼던 내용이 이거 내 책인데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 저자가 이동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좀 옛날에는 그렇게 이 책을 주고받고 쓰고 하는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내가 논문 쓰면서 내가 쓴 논문도 내가 인용했다. 이것도 자기 표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인데도 내가 다른 논문에 그걸 쓴다 했을 때도 인용문을 꼭 표시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인용 표시 안 해주면은 표절이 되는 거예요. 참 세상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써줘야 된다라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해가지고 같이 쓰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그걸 끌어다 쓴 거겠죠. 그래서 나도 봤을 때 내가 이걸 갖다 새로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뭘 그래 앞에서 쓴 사람이 워낙 잘 썼는데 그거 그냥 인용해서 써도 되겠다. 아쉬운 것은 그걸 여기서 인용했다. 이 이야기를 써줬으면 더 좋았죠. 근데 그걸 안 쓰고서는 그냥 내가 딱 처음에 쓴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 소문연기 원면식 안 보고 의학 개요만 보면은 어, 왜 이런 말 써있지? 대단하네. 라고 하고 그 책을 또 찾아서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거 다른 사람이 또 쓴 거네? 유아가 쓴 거네? 라고 하는 걸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이런 책들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경향도 좀 있다. 옛날에는 그런 표절에 대한 이런 문제가 크게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걸 파악하느냐. 내가 유아간의 입장이면은 화나 열의 병기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병이 다 열로 변한다. 그래서 열증이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생각해 주면서 열증에서 가려움냉, 갈증이 있으면서 냉음, 찬 걸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갈증이 있는데 찬물을 마시는 것과 갈증이 있는데 반대로 더운 물을 마시는 것. 이거에 따라서도 갈증에 찬물 마시냐 더운 물 마시냐에 따라서 갈증이라는 열증,
실혈증이지만 거기에 따라 또 환율이 또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뭐 찬물 마신다, 더운 물 마신다 했을 때는 음량을 나눠주면 가장 편안하죠. 변증을. 갈증이라는 열증이 있지만은 찬물 마신다면 열증일 것이고 더운 걸 마신다면은 허증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음량으로 나눠서도 계속 이 뭐랄까 변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열증이지만 열증 중에서도 음증이냐 양증이냐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일단 음량론만 생각을 해도 쉽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팔강변증이라는 변증하는 방법이 음양표리 한열어실 8강이죠, 이게. 8개인데 크게 나는 음양뿐이 없죠. 음양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은 좀 더 이 변증하는데 쉽게 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다가 딱 놓고 봤을 때도 아 이것이 음증이냐 양증이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증인가 양증인가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음증의 음이냐 양중의 양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또 구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솔직히 이런 증상들이 딱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냥 막 증상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런 환자 거의 못 볼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이 문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어떻게 치료하겠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금원사대가 이론에 입각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어떤 의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간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주차부터는 그 팀 프로젝트 한다 했었죠. 팀 프로젝트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퀴즈 문제 계속 풀었던 것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미리 좀 정해 주세요. 주제를 미리 정하고 내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12, 13, 14 요 세 개 주차 동안에 그 내용 기록하고 발표까지 발표는 그 유튜브로 하는 걸로 해서 그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12주차부터는 그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냥 그 금원사다가 의학이는 원문들 그 원문들 번역을 쭉 해주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서 12주차부터는 그 팀프로젝트 하는 거 그것 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 그래서 금원 시대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금원 시대까지 쭉 한번 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뭐 의학의 기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그 경락학설에 관련돼서는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경락학설 같은 경우는 황제내경에서 경락학설이 만들어졌는데 완성이 됐는데 그 이전 자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자료가 망태의서, 망태에서 경락설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 천혜의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혜의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망태와 황제내경 중간, 그러니까 황제내경보다 한 100년 정도 빠른 것이 망태 의서에 나온 출토된 문헌인데 그 사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애매한 부분에 또 천혜이가라는 책이 나와서 거기서 보니까 경락 이론이 또 약간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쭉 같이 연구해 보면은 그냥 그 뭐 경락설에 대한 뭐 고대 경락설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도 뭐 재밌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친구하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어떤 기원에 대한 문제들 안 그러면 그 뭐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뭐 교정의 속에서 교정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주제를 한번 잡아서 그 문서에 올려주면은 나중에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번 설정해 주고 그걸 가지고서는 어 자료를 한번 찾고 하도록 해볼게요. 뭐 그래서 이 금원사대가의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사대국방에 대한 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화재국방은 아까 어떤 조에서 발표 간단히 했었죠. 모두 다 신연한 약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요 화재국방에 대한 언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사항, 예. 네. 아, 주제를 내가 게시판에 올려놨죠? 거기다 기록하세요. 게시판 안 올렸어요? 게시판에 올라갔을 건데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죠. 그죠? 가능하면 요 원칙 중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내가 좀 바꾸거나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12주차에 와서 요 자료 찾고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할 거니까 그럼 좀 편안하겠죠? 그래서 요번 주에 가능하면 해주시면 더 좋겠죠? 주제 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주제하고 학습 목표 주제 쓰고 학습 목표 한 네 가지 정도 쓰는데 학습 목표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해한다, 알 수 있다 이거보다도 설명한다라고 쓰면은 좀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수업 끝낼게요. 수고들 했어요.